사이다 무비튼. 이건 내 동생의 역대급 레전드 썰이다. 할아버지에겐 2명의 아들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빠와 큰아버지다. 큰아버지 댁에는 딸만 2명이 있다. 우리 집은 나와 남동생 2명이다. 우리 할아버지 집은 시골에서 4대째 이어오고 있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한회사가 되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회장, 큰아버지가 사장이 되어 주먹구구식의 가족 경영으로 점점 망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장남 우선주의에 남존여비 혈족 중심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다. 장남인 큰아버지에겐 사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우리 아빠의 아들을 큰아버지의 장녀와 결혼시켜서 가족 사업을 잇게 하겠다는 믿기 힘든 결정을 했다. 그 결정에 대해 아무 의견도 내지 못했다. 큰아버지는 큰어머니에게 막말은 기본이고 아들 하나 못 낳는 여자라고 욕하고 평생 이 집 종년 노릇이나 하고 살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당연히 큰어머니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큰아버지가 없을 때는 엉엉 울며 신세한탄을 늘어놓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아들을 낳아서 상황이 큰어머니보다는 나았지만 이왕 아들을 만들 거면 큰아버지와 만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자 동생은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다. 자연히 손주들 사이에도 서열이 생겼는데 나는 불보듯 뻔한 꼴찌 서열이었다. 설날에도 귀한 청어알은 동생과 서아한테만 챙겨줬고 초밥을 먹을 때도 동생은 맛있는 성게초밥과 참치 뱃살초밥을 먹었는데 나는 오이김밥 같은 맛없는 것만 먹었다. 어릴 때부터 대놓고 차별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건 태어날 때부터 쭉 그래왔던 거라 뭐 어쩔 수 없지 라며 체념하던 때도 있었다. 동생은 아빠를 닮아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차별에 대해 별 생각도 없었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다. 이런 집안이었기에 나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도시로 나가 살게 되었고 동생을 비롯해 가족, 친척 모두와도 거의 남남처럼 지냈다. 혼자 살면서 마음속 서름들은 사르르 눈 녹듯 사라졌고 평화로워진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았다. 동생이 성인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77세의 나이로 사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 은퇴를 기념하며 사원, 친척, 거래처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해 은퇴식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그날 동생과 서아의 약혼식도 함께 할 거고 동생이 가족회사의 사장이 될 거라는 발표도 할 거라고 했다. 물론 서아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동생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은퇴식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서아가 전화로 꼭 은퇴식에 와달라고 했다. 서아에게 내 동생과 결혼해도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서아의 본심을 들으면 가슴속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 물어볼 수 없었다. 이번 발표는 꼭 친척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강력한 주장에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었지만 모처럼 휴가를 받기도 했고 이번 일이 대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해진 나는 은퇴식에 다녀오기로 했다. 은퇴식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장이 있는 여관을 빌려서 진행됐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변함없이 며느리들을 하녀대하듯 부리고 있었다. 동생은 조금 늦을 거라고 해서 먼저 연애가 시작되었고 나와 서아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술과 음식을 날랐다. 도시로 나와 나 혼자 맘 편히 살다가 오랜만에 이런 차별을 받으니 기분이 더러웠다. 나와 서아가 연애에서 서빙을 하는 사이 엄마와 큰어머니도 무대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후 서아는 드레스로 갈아입고 큰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 순간에도 술은 여자들이 따라야 제맛이고 거시기는 입으로 빨아야 제맛이야 와 같은 19금 저질 드립을 늘어놓는 큰아버지에게 순간 살이마저 느꼈다. 이런 인간이 서아의 아빠라는 사실과 곧 내 동생의 장인이 될 거라 생각하니 엄청난 혐오가 느껴졌다. 큰아버지는 동생과 서아가 무사히 결혼한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렸는지 기분 좋게 취해 입에 술을 콸콸 들이붓고 있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연애의 분위기도 무르익어 갈 때쯤 드디어 동생이 도착했다.
드디어 약혼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이 연회장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자 예쁘게 화장한 동생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동생의 등장과 함께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순간 연회장은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다. 그 중에는 마시고 있던 맥주를 뿜어내는 사람도 있었다. 엄마와 큰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넋을 잃고 동생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는 당장이라도 거품 물고 쓰러질 것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동생이 말했다. 저 신부로서 왔어요.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큰아버지 댁의 며느리가 될 생각이에요. 저를 받아주세요. 동생의 한마디의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치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사자우가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허둥대는 아빠와 기겁한 참가자들로 연회장은 패닉에 빠졌다. 나는 동생과 떨어져 살고 있기도 했고 자주 연락하며 지낸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설마 동생이 게이였을 줄이야 라는 생각에 내 정신도 아득해졌다. 동생이 그런 내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에 엄마와 큰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진짜? 진짜야? 라며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신줄을 놓고 쌍욕을 내뱉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며 은퇴식은 끝이 났고 참가자들도 어설픈 인사를 건넨 후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물론 약혼 발표는 할 수도 없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살면서 여장 남자를 처음 보게 된 참가자들은 바로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심지어는 소문이 부풀려져 사실은 큰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동생이 그리 된 거라는 가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다. 설상가상 사업까지 망조가 들어 1년 후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옛날부터 동생은 그다지 주변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편에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왔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해 만나게 된 친구들은 한 번도 그런 편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해 과연 가족의 편애가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동생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반년 전부터 서아와 함께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참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만들어진 작전이었다. 물론 이 작전을 알고 있던 건 동생과 서아뿐이었다. 동생과 서아는 서아의 미용실 친구에게 부탁해 드레스샵에서 웨딩드레스를 빌렸고 동생은 다리털까지 싹 밀 정도로 이 작전의 진심이었다고 한다. 이 작전을 생각해낸 건 동생이지만 여기에 서아도 동참했다는 사실은 조금 의외였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얼굴로 큰아버지 옆에 앉아있었고 중간중간 참가자에게 술을 따를 때도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었으니까. 동생의 게이 연기도 대단했지만 서아의 포커페이스 역시 역대급으로 대단했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에겐 치매가 와버렸고 큰아버지는 폐인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하녀 취급받던 이 집안 여자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번 일로 가족 사업이 망한 건 조금 안타까웠지만 엄마와 큰어머니는 조금도 개의치 않아 했다. 처음 동생과 서아의 계획임을 알게 됐을 때는 두 사람 모두 불같이 화를 내긴 했지만 이번 일로 평생을 하녀 취급하던 두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어서 사실 속으로는 무지 후련했다고 한다. 또한 이 집안의 하녀였던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사회로 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십 년 만에 사회로 나오게 된 두 사람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며 삶의 의욕을 잃은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랑은 반대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한다. 지금의 보람을 느끼면서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했고 두 사람의 불만도 크게 줄어들었기에 그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독립하면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었기에 두 사람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함께 의기투합한 서아와 동생은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왜 굳이 그런 작전을 짠 걸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그 작전이 두 사람을 이어준 것임을 알기에
괜히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 서아와 동생 사이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는 아들이었다. 할아버지가 제정신이고 큰아버지도 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분명 기뻐했을 텐데. 동생 부부는 할아버지나 큰아버지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아닌 평범한 엄마 아빠가 되어 아이도 평범하게 키울 거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런 큰 소동을 벌이긴 했지만 동생과 서아가 평범한 생각을 가진 부모라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렇게나 싫어했던 고양이지만 귀여운 조카에 서아라는 올케도 생겼고 엄마와 큰어머니도 행복해졌기에 조금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 즐거워졌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